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회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현주입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가기 전에, 중요한 순방 가기 전에 나경원 전 의원을 해임했습니다. 사표를 냈는데 해임했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왜 그런 거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표를 수리하는 거는 상대가 나 그만둘게 라고 하니까 알았어, 내가 받아줄게, 수용할게, 그거잖아요. 그럼 사표 내라. 아니, 이제 당대표 나갈 거면 사표 내라 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사표를 수리하면 될 일이죠. 네. 근데 해임이라는 거는 이거는 어떤 징계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잘못해서 내가 해임하는 것이지 사의안을 한 걸 내가 받아주는 게 아니야. 그 분명히 하겠어.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거는 굉장히 감정 섞인 행동이에요. 네. 그죠? 웬만하면 사실 어차피 서로 이렇게 뭐 하다가 이렇게 헤어지는 경우에는 실제 잘못이 있어도 그냥 네가 사표 내. 특히 고위공직자는요, 그 사람 명예를 보통 지켜주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랑 같이 일을 하다가 이게 그분이 어쨌든 대통령이 같이 일을 했다 하더라도 안 좋게 그만두게 되면 대통령의 명예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묻어두고 이렇게 서로 좋게 끝낸단 말이에요. 왜 정치는 또 그렇잖아요. 이렇게 나쁘게 끝내면 나중에 후환이 항상 생기고 그 지지층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신경 써야 되는 거, 존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사실 모욕적인 거죠. 어떤 면에서는. 네, 근데 존중을 떠나서 감정적인. 해임하고 나서 주말 내내 나경원 전 의원을 두고 윤핵관들이, 친윤 사단들이 막 십자포화를 퍼붓더라고요. 네, 저는 한 발 떨어져서 보면 나경원 의원은 이상하고요. 대통령께서는 무서우세요. 무섭고 이상하다. 네, 나경원 의원이 이상한 건 일반적인 정치 문법대로 행동하시질 않아요. 이럴 때는 보통 퇴로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대개는 이럴 때 그냥 당대표에 나가는 겁니다. 출마밖에 없잖아요. 네, 출마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갈까? 이런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죠. 그 이상함의 출발은 뭐냐면 당대표에 출마할 생각이 있었다면 위원장이나 대사를 받으면 안 됐죠. 그게 지금 발목을 잡은 거거든요. 사실 그 부분은 이렇게 좀 그리고 좀 듣고 있죠. 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대응, 윤핵관의 대응을 보면 그 내용은 다 이현주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어떤 기획을 세웠는데 우리 기획대로 가려고 하는데 앞에 좀 이렇게 장애물이 되는 건 다 치워야 돼.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치가 아니죠. 수사죠. 그렇습니까? 네. 보통은요, 이렇게 그런 기획을 하더라도 한 1, 2등 정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 그래도 조금 우리 편에 가까운 사람을 픽업을 해서 그 사람하고 같이 연합을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슬쩍 하지.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뒤에 있는 약간 그런 분을 이렇게 대중적 지명도나 인지도 또 여러 가지 존재감이 굉장히 떨어지는 분을 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앞에 1번, 2번, 3번 이렇게 차례로 없애는 것 같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이 돼버린 그러니까 거죠. 정치의 하향 평준화 늘 오히려 보수 쪽에서 하향 평준화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1, 2등을 없애고 5등, 6등을 끌어올리고 이런 거는 이게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는 주로 진보 쪽에서 하던 건데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저는 늘 대놓고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정치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눈치 보기잖아요. 뭔가를 하고 싶어도 그렇죠. A를 죽이고 싶어도 그래도 뭐 안 하죠. 안 하면서 마음을 사는 거잖아요. 안 하면서 해결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대놓고 이준석을 죽이고 대놓고 유승민은 절대 안 돼. 그래서 룰까지 바꿔버려요. 네. 그리고 이번엔 그 둘은 비윤이라고 쳐요. 반윤 비윤. 근데 나경원
전 의원은 친윤이잖아요. 서울법대 같이 나온 동문이잖아요. 친윤에 가깝죠. 네, 굳이 가깝고 분류하자면. 본인이 네. 오늘도 대통령이 40조를 MOU인데 사실은 뭐 어떻게 했다 그러면서 막 칭송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하는 걸 보면 이렇게 대놓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다음날 신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전 모든 신문 일면 탑, 모든 방송 메인 뉴스 탑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힘이랄까요? 뭐 어쨌든 저도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거는 이게 믿는 데가 있는 거죠. 근데 믿는 데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들은 나를 못 버릴 거야.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이 집권, 이 권력을 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냐 하면 싫지만 그래도 어떻게 대통령이잖아. 그리고 당선된 지 얼마 뭐 한 1년 정도 됐는데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이거 뭐 그럼 대안이 있어? 뭐 이런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예. 그것을 믿는 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경원 의원에 대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뭘 느끼냐 하면 그러면 경선을 해도 이런 식으로 경선해서 1, 2, 3등 이렇게 차례대로 컷오프 시켜버리고 원하는 사람을 공천 줄 거 아니냐. 네.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윤핵관 아주 친윤 몇 명 말고는 다 좀 불안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신뢰가 이제 무너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탈당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나경원 의원은 어쨌든 한 20여 년간 이 당에 뭐 그렇다고 물론 뭐 이 여러 가지 부침은 있었지만 그래도 크게 봤을 때는 어쨌든 쭉 자리 지키면서 이 당에서 20몇 년을 핵심이었죠.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의 터줏대감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권성동, 장제원보다 당의 핵심에 나경원이 있었다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권성동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이나 뭐 정진석 대표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그때 오히려 그 탄핵 때 앞장서신 분들이잖아요. 네. 사실은 굳이 따지자면. 네. 그런데 오히려 물론 나경원 의원도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비교적 굳이 비교하자면 상대적으로는 당에 계속 있었던 사람이고 또 이 20여 년간 굉장히 중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류 중에 주류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보수 진영에서. 근데 그런 사람도 순간에 어떤 이런 거에 안 맞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내친다면 게임까지 하면서. 네, 지난주에 장제원 의원이 반윤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윤의 우두머리입니까? 저기 나경원 전 의원이? 그렇지는 않죠. 그렇진 않는데 그렇게 구도가 돼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경원 의원은 이렇게 함으로써 마치 약간 이렇게 당의 어떤 핵심 지지층이 아닌 그 약간은 중도적 성향의 지지층한테 어필할 수 있는 또 이게 역설적인 결과도 오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역설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 이미지는 빠루 여전사 그리고 그 재판도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사실상 피고세요. 네. 네, 그런데 그 오늘 보면 장제원 의원이 갑자기 오늘부로 나경원 의원 비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이 때렸잖아요. 그런데 오늘부로. 네. 그리고 김기현 후보는 말 안 하는 게 예의다 이렇게 또 네,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김기현 의원이 다른 후보들을 껴안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와요. 이건 되게 세를 굳혔을 때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얼마 전에 나온 한 여론조사 때문에 세를 굳혔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판단이세요. 네, 아직 혼조예요. 그쪽은. 그 여론조사 저희가 같은 보기에. 경우에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원래는 이제 선관위에 등록된 여론조사면요. 네. 그 내용 안에 뭐 남녀가 어떻게 되고 연령대가 어떻게 되고 60대 이상이 많은지 어떤지 또 지역별로 TK가 많은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분석하고 응답률 내용을 분석하면서 이게 신뢰도가 있구나 없구나를 대충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거기다가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제 개인적인 순전히 의심이지만 왜 하필 1,000명이나 2,000명이 아니고 1,250명은 또 뭘까? 자,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래서 이현주 의원님 네.
그래서 나경원은 출마합니까? 저 같으면 출마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일말에 약간 불안한 건 뭐냐면 나경원 의원 지금까지 보면 굉장히 이게 여성스러운 이미지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과연 모든 어떤 핍박을 뚫고 또 그 예상되는 여러 가지 험난한 과정을 각오하면서 그런 어떤 배짱을 낼 수 있을까? 혹시 여러 가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이제 약간은 이제 한 10% 20% 정도는 갸웃갸웃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저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은 100%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치 문법상 상식이에요. 이 정도로 이렇게 뭐 구석에다 밀어붙였으면 어쩔 수 없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도 그러지 않고 다 저렇게 이현주 의원님처럼 이러셔요. 그 이유는 나경원의 특징. 예, 나경원 전 의원의 특징이고 또 하나는 이러면 안 나올 수가 없는데. 검언 유착의 현실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검찰이 혹시 무슨 카드를 주고 있지 않아? 네. 이런 거? 근데 만약에 이번에 그런 일이 딱 드러나면 만약에 그런 게 보이잖아요, 눈에. 그럼 우리 국민들이 정말 가만히 이거는 정말 국민들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미 이재명 검찰이? 대표를 향하여 엄청 뇌물 받은 것 같은데 이번에 대장동 소환도 배임하고 공직자 이해충돌이다라고 언론 보도가 났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하는 걸 봤죠. 그러니까 오히려 나경원 전 대표에 대해서는 그 카드를 못 쓸 수도 있겠다. 검찰 카드를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보수 유튜버들 특별히 정말 강경하다. 네. 강경 보수 유튜버들이 출마를 했고요. 그리고 또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보수 유튜버들을 찾아다니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 출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시는지 이 상황을? 아니 사실은 출마하는 건 자유죠. 예. 자유긴 한데 누구 나와라 못 나와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긴 한데 다만 이제 그들의 성향이 굉장히 이제 편향적일 수도 있고 이제 이게 너무 이것이 주된 분위기를 그러니까 분위기를 주도해 버리면 이게 약간 잘못하면 희화될 수도 있어서 걱정이 좀 되죠. 네. 근데 이게 한 발 떨어져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상황은 전당대회 과정이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거로 보여요. 이적행위요? 무슨 말이냐? 이게 이준석 중도 소구력, 청년 소구력이 있는데 내쳐요. 네. 유승민 개혁 보수 이미지가 있어서 중도 포섭력이 있고 수도권 포섭력이 이 두 분이 있는데 내쳐요. 네. 그나마 수도권 출신 나경원 전 의원을 내쳐요. 네.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이 출마를 해요. 네.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가 또 출마를 해요. 네. 이 상황을 제3자가 한번 떨어져서 국가보안법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과정이. 그리고 이거는 친윤 비윤 나눠서 싸워요. 옥새 들고 나르샤를 연출하지 않기 위해서겠지만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적행위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진박 간별사냐 얘기를 할 정도로 나경원 전 의원이 얘기할 정도로 참 진박 논쟁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총선이나 선거를 이긴 적이 없고요. 이게 굉장히 문제죠. 그리고 더군다나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께서 대통령을 비판하면 대통령을 한테 뭐라고 하면 제재를 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공언을 하셨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에 반하고 전체주의적인 발상이에요. 전 너무 놀랐어요. 근데 이게 당이 지금 이렇게 가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될 당이 지킨다고 계속 외치는 당이 침해하는 상황이 오거든요. 네. 이 헌법 정신의 문제인데 이거 큰 문제예요. 네. 의원주 의원님하고요. 언급했는데 수치를 말하진 않았지만 저희가 조사기로 말합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취분 의뢰로 12일, 13일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차기 당대표 누가 선출되는 것이 좋은지 저희가 수치 얘기는 안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주진우 라이브는 가장 엄중하게
엄중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꼭 읽어봐야 됩니다. 이 얘기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외교부가 왜 또 MBC를 이게 소송까지 갔어야 될까요? 아니 이걸 그게 언론중재위원회에 갔는데 중재 불성립이 돼서 간 건데 외교부가 이러는 것도 궁금하고 자인지 타인지 그리고 바이든의 추억을 다시 끌어내는 게 도움이 법률가 됩니까? 이현주 의원님 이거 듣기 평가를 법원에서 가서 하면 뭘 어쩌겠다고 하는 건지. 그게 과연 유리할지도 저는 잘 의문이고요. 네. 그 듣기 평가했을 때 원하는 결과가 나올까? 이게 법원에서 계속 가면 권력이 하향세에 있을 때 이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 다음에 저는 이현주 최민희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부에서 윤여준 장관과 돌아옵니다.